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되어 온 핵심 주제 두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낙랑군의 위치가 정말 지금의 북한 평양 일대가 맞는지, 그리고 고조선이 시대별로 도읍을 옮겼는지, 그렇다면 그 위치와 경로는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랑군의 위치를 어디로 비정하느냐에 따라 고조선의 영토와 도읍지의 위치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스다 소이치와 이병도의 학설을 바탕으로 평양설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에는 강단 사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뉘고 있고 제야 사학계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첨예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논쟁의 핵심이 되는 사료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낙랑군의 위치에 관한 여러 견해, 그리고 고조선의 도읍지와 천도 경로에 관한 강단 사학계와 제야 사학계의 다양한 입장과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쟁의 기본이 되는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중국 한나라 때 편찬된 한서 지리지와 삼국시대에 쓰여진 삼국지 위지 동의전입니다. 한서에는 낙랑군은 무제 원봉 3년,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에 설치되었고 15개의 현을 관할했으며 그중 낙랑현이 군의 중심지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있으며 그 땅은 본래 고조선의 땅이었고 남쪽으로는 삼한, 북쪽으로는 예맥과 접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서인 삼국사기 지리지나 동국여지 승람에도 평양은 옛 낙랑군의 중심지이자 고조선의 도읍지였다 는 내용이 전해지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고조선의 초기 도읍이 요동 지방에 있었고 후에 남쪽으로 옮겨왔다는 서술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서마다 조금씩 다른 기록이 남아있고 같은 기록이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낙랑의 위치와 고조선의 도읍지에 관한 논쟁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먼저 낙랑군의 위치에 관한 주요 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낙랑군의 위치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평양설, 둘째는 최근 많은 학자들이 제기하는 요동설, 셋째는 두 지역 모두에 존재했거나 중심지가 이동했다고 보는 천도설입니다. 각 입장별 내용과 근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양설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강단 사학계 내에서도 여전히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로 낙랑군의 중심지인 낙랑현이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유역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고고학적 발굴 성과입니다. 1930년 대평양 일대에서 수천 기에 이르는 한나라식 무덤과 건물터, 도로 유적, 그리고 낙랑이라고 새겨진 토기와기와 동전 등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중국 한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나 낙양에서 출토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형식과 문양을 가지고 있어 이곳에 한나라의 행정기관이 존재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삼국지나 후한서 위 기록을 보면 낙랑군의 남쪽 경계는 대체로 폐수, 즉 지금의 대동강으로 비정되며 이 강을 경계로 남쪽에는 삼한이 위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낙랑군은 대동강 이북,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영토는 대동강 유역에서부터 청천강 유역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옛지리서에서도 평양을 옛낙랑 땅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문헌과 고고학 자료가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이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존재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요동설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주로 제야 사학계에서 강하게 제기하며 최근 강단 사학계의 일부 학자들도 새롭게 지지하기 시작하는 견해로 낙랑군의 중심지는 지금의 중국 요동지방, 즉 요하 유역이나 심양 개평 일대에 있었으며 평양 일대는 낙랑군의 최남단 변방 지역이었거나 아예 영토 밖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헌 기록의 거리와 방향을 정확히 계산해보면 낙랑군의 위치가 한나라의 수도인 장안이나 요양과의 거리,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상대적인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요동 지방이 더욱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서에 적힌 낙랑군까지의 거리를 그대로 환산하면 평양보다는 요동 지방에 가깝습니다.
둘째, 평양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평양의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은 한나라의 것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양식이나 제작 기법, 사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고조선이나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국 군현이 통치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중국 문물을 받아들여 사용한 것일 뿐이며 당시 평양은 고조선 또는 그 후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라고 해석합니다. 셋째, 초기 사료와 후대 사료의 차이를 지적합니다. 사기나 한서위 초기 기록에는 낙랑군의 위치를 요동으로 적고 있지만 후대에 쓰여진 삼국지나 수서 등에서 점차 위치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기록되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리 인식이 바뀌거나 기록이 오역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낙랑군은 본래 요동에 있었고 평양은 그 영향권에 있었을 뿐 중심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천도설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낙랑군의 중심지가 처음에는 요동 지방에 설치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하여 후기에는 평양 일대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는 절충적인 견해입니다. 그들은 한나라가 처음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치할 때는 요동 지방을 중심으로 통치 기관을 세웠지만 이후 고조선 유민들의 저항과 주변 세력의 성장으로 인해 점차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거나 중심지를 이동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현도군이나 임둥군의 위치가 이동한 기록이 분명히 나타나므로 낙랑군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초기 낙랑군은 요동에, 후기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낙랑군의 위치를 하나의 장소로만 고정해서 보는 것은 역사의 변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고조선의 도읍지와 천도에 관한 논쟁입니다. 고조선은 우리 역사상 가장 먼저 등장한 고대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도읍지의 위치와 시대별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단일 도읍 또는 제한적 천도설로 주로 강단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고조선의 도읍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있었으며 초기나 후기에 약간의 이동이 있었더라도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 근거는 삼국사기나 동국통감에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평양에 도읍하여 건국되었다 고 명확히 기록된 점을 들며 평양이 고조선의 중심지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낙랑군의 위치가 평양이므로 그 이전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고조선의 도읍도 당연히 평양이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고조선이 요동 지방까지 영토를 넓힌 적은 있지만 도읍 자체를 옮기지는 않았으며 후에 위만이 집권한 시기에도 도읍은 그대로 평양이었고 멸망할 때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존재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초기 고조선 시기에는 지금의 평양이 아닌 조금 북쪽이나 서쪽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큰 틀에서 평양 일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요동에서 평양으로의 천도설로 주로 제야사학계에서 주장하며 일부 강단 학자들도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고조선이 처음 건국되었을 때의 도읍은 요동지방, 즉 지금의 중국 윤영성 지역에 있었으며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하여 후기에 이르러 지금의 평양으로 천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경이나 회남자, 그리고 위서 등 중국 측 초기 사료의 고조선이 연나라의 동쪽, 유하의 동쪽에 위치했다고 기록된 점을 근거로 들며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홍산 문화나 유하 문화 등이 요동 지방에서 발견되는 점을 들어 고조선의 문화적 기원과 초기 중심지가 이 지역이었음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고조선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며 영토를 동쪽으로 넓혔고 특히 기원전 3세기 무렵 연나라의 침략이나 중국 세력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도읍을 대동강 위협, 지금의 평양으로 옮겼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고조선은 초기 요동시대, 중기 이전 시대, 후기 평양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시대별로 도읍이 명확히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입장은 광역 중심지설로 제야사학계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고조선이 단 하나의 도읍지만 가진 국가가 아니라 요동과 평양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토의 여러 개의 중심지를 두고 통치한 넓은 영토의 국가였으며
시대나 상황에 따라 중심 역할을 하는 도읍지가 바뀌었을 뿐 특정 지역으로만 국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조선의 영토가 요서에서부터 한반도 중부까지 매우 넓었기 때문에 하나의 도읍지만으로 전체를 통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요동의 하북이나 개평 일대를 중심으로 하다가 세력이 성장하며 대동강 유역의 평양을 또 다른 중심지로 발전시켰고 상황에 따라 왕이 머무는 곳이나 행정의 중심이 되는 곳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이들은 위만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평양이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요동 지역도 중요한 근거지로 유지되었으며 멸망할 때까지 두 지역이 모두 고조선의 핵심 영토와 중심지로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고조선을 좁은 의미의 국가가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는 연맹체 또는 제국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낙랑군의 위치와 고조선의 도읍지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장마다 문헌적 근거와 고고학적 증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결정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단 사학계에서는 대체로 낙랑군은 평양에, 고조선의 도읍도 평양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최근에는 요동설이나 천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야 사학계에서는 낙랑군의 위치를 요동으로 보고 고조선이 광범위한 영토를 다스리며 시대별로 도읍을 이동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더욱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고대 국가인 고조선의 규모와 성격, 문화의 수준, 그리고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이 차지했던 역사적 위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밀한 고고학 발굴과 다양한 사료의 재검토,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낙랑군의 실제 위치와 고조선의 도읍지 이동 경로가 더욱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이 복잡하고 중요한 논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중요한 우리 고대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